코로나로 인해 북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는 극장에서 개봉한 뮬란이 시원하게 폭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후 열흘 이상 지난 시점에 20만 명을 가까스로 넘긴 게 고작이라 참담하다는 표현이 딱입니다. 비록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으나 아마 디즈니에서 제작한 블록버스터 중에서 이렇게까지 체면을 구긴 건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정도를 제외하면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시국을 고려해도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인기와 명성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꼴이라 테넷보다 훨씬 큰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즈니가 대놓고 흥행을 노린 중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뮬란은 중국에서도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개봉 전으로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원작을 각색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중국 외의 나라들에서 지적하는 정치적인 문제라 흥행에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뮬란은 개봉 1주차에 중국 내 흥행이 부진하다는 말을 조금 먼저 들었던 테넷보다 더 적은 2,300만 달러에 그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더니 2주차에는 무려 72%나 하락하면서 막말로 폭망했다는 인증을 받아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인 신세입니다. 물론 중국의 극장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예전 같진 않겠지만 속된 말로 국뽕의 향연이 판을 치는 중국에서 다른 영화도 아닌 뮬란의 흥행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건 약간이나마 열렬하면 의외입니다. 어쩌면 신장 유구르 사태를 의식한 중국 정부가 뮬란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게 홍보에 있어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뮬란이 최소한 테넷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순전히 디즈니 플러스 덕입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록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한 분석에 따르면 뮬란은 오로지 북미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벌어들인 것만으로도 테넷이 전 세계의 극장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두 영화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 변함없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왜 중국조차 뮬란을 외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는 대신 디즈니를 비롯한 할리우드 전체가 이 꼴을 보고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블이 절대적으로 뮬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는 건 바로 중국을 버려야 할리우드가 산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바 있듯이 자국과 해외 시장의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른 할리우드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구가 깡패니 영화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죠. 영화 시장의 경우는 중국이 순식간에 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바람에 할리우드로서는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역시 몇 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영화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수적이라 해외의 영화는 1년에 불과 36편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합작을 하고 중국 배우를 출연시키는 등으로 우회적인 경로를 타서 중국에 더 많은 영화를 개봉시키려고 하다가 망하거나 욕먹은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니 간섭을 받게 될 테고 설사 간섭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중국을 의식한다면 순수한 창작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라 올바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크고 명확한 사례로 남을 게 뻔한 영화가 바로 뮬란입니다. 이 영화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그냥 태생 자체가 중국을 과도하게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뮬란은 애초에 중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굳이 과욕을 부려서 각색하다가 온통 거부감만 일으켰습니다. 함부로 장담은 못하겠지만 견자단, 공리, 이영거를 출연시킨 것도 중국에서의 흥행을 노리고 포석한 것일 공산이 매우 커 보이는 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들의 캐릭터는 없어도 그만이거나 있어도 제 역할을 못했거나 괜한 역할을 부여해서 완성도만 떨어뜨린 꼴을 초래했거든요. 그리고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1세기 할리우드에서 원작을 무시하고 무협영화로 탈바꿈시킨 것도 가관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뮬란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원작 파괴죠. 게다가 길을 들먹이는 태도까지 보면 중국의 돈을 탐내면서도 정작 현지의 문화와 정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백인들의 무지하고 추악한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역겨울 지경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객들 사이에서는 고정도 형편없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전 참 의아합니다. 아니 디즈니 같은 곳에서 누가 봐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만든 영화에 제대로 된 자문을 안 받았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오리엔탈리즘을 신봉한 채 자문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지 참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탐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할리우드가 살기 위해서는 뮬란 같은 짓은 하지 말고 도리어 중국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높은 흥행을 기록한 영화가 꽤 있는 건 틀림없으나 그
그 전례를 재현하기 위해 뮬란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다가는 도리어 역풍에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퍼시픽 림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오마주로 만든 영화고 실질적인 중국의 비중은 미미했는데도 유독 중국에서 대박이 난 덕분에 속편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제작사가 중국으로 넘어간 후에 만들어진 속편은 전편과 달리 중국 배우가 대거 출연하고 중국을 주역으로 다루다시피까지 한 보람도 없이 흥행에 부진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는 전편에 약간 못 미친 대박이 났으나 기타 국가에서는 결과가 나빴던 탓이죠. 이런 하나의 예를 비롯해 중국에서 성공한 할리우드 영화 중에 작품 내적으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의식한 영화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정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할리우드는 할리우드다운 게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블이 뮬란의 실패를 보고 제발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Excuse me! Excuse me, lady! Excuse me! Oh my god! How do you say get the fuck out of the way in Chinese?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몰라도 전 마블이 최초의 동양인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샹치를 선정해 영화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샹치가 중국인 캐릭터라는 게 아니라 뮬란이 중국 시장에 눈이 먼 채 기와 무술을 시대착오적으로 오용하고 퍼시픽님도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묘사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던 할리우드가 이 와중에 또 동양인은 무술이라는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샹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건 흑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대뜸 달리기랑 마라톤 잘하겠다고 떠드는 거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엄연한 인종차별입니다. 차라리 소위 말하는 문화적 전우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기도 했던 아이언 피스트처럼 백인이 무술하는 게 낫지 하필이면 마블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첫 번째 동양인 슈퍼히어로가 지금까지도 일부나마 백인들에게 동양인을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소룡을 모델로 한 샹치라니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큽니다.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만났던 백인들 중에는 어렸을 때 태권도 잠깐 배운 게 전부인 저한테 동양인이니 무술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경험 탓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거슬립니다. 물론 뮬란처럼 탐욕에만 사로잡혀 중국이나 동양에 대한 이해는 외면한 채 만들지 않고 심혈을 기울인다면야 무술하는 동양인의 소재로 해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나 제 아무리 마블이라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 걱정부터 앞서서 부디 마블이 뮬란의 결과를 보고 교훈을 얻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누구처럼 중국 정부에 휘둘려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짓도 안 했으면 하고요.